네, 한 주간의 과학계 이슈를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과학계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유승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태양계 바깥에 있는 먼 행성의 질량을 측정하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요. 외계 생명 서식에 적합한 환경인지를 연구하는 데 응용이 될 수가 있다고요? 네, 미국 MIT 과학자들이 이 행성의 대기를 보는 것만으로 행성의 질량을 알 수 있는 이 새로운 매스 스펙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네, 지구와 마찬가지로 다른 행성에서도 고도가 높아질수록 대기가 희박해집니다. 이는 거리에 따라 중력의 인력이 약해지기 때문인데요. 행성의 인력은 질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행성의 대기가 고도에 따라 얼마나 희박해지는지 알면 행성의 질량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지난 20년간 확인된 외부 행성은 900개가 넘고 또 2,300여 개가 외부 행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질량을 알면 이 행성들이 암석형인지 가스형인지 또 대기 구성 성분이 무엇인지 등 생명체 서식의 필수 조건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지난달 러시아에서 발사된 과학기술 위성 3호가 촬영한 외계 은하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이 안드로메다 은하 등을 근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건데요. 네, 우리 은하와 비슷한 나선 은하입니다.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20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가운데 있는 동그란 부분에서 이 타원형의 붉은 빛이 방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기존 광학망원경으로 촬영한 사진이 밝고 파란 빛을 방출하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광학망원경은 젊은 별에서 방출하는 빛을 감지하는데요. 과학기술위성 3호의 근적외선 카메라는 상대적으로 늙은 별에서 나오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외선 파장을 잡아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암 환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이 조기 발견으로 생존율도 높아진다고 하죠. 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11년 국가암 통계를 보면 2012년 1월 현재 생존한 것으로 확인된 암 경험자 수는 110만 명에 달했습니다. 2011년 새로 암에 걸린 환자는 21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6% 증가했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늘었습니다. 특히 한국인이 평균 수명인 81세까지 살 때 앞으로 10명 가운데 3, 4명은 암에 걸릴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반면 조기 발견과 치료 기술의 발달로 생존율도 높아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66%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생존율보다 12.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 연구진을 포함한 12개국 공동연구팀이 류머티즘 관절염에 관여하는 새로운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좀 들어볼까요? 네, 한양대 의대 배상철 교수팀은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주도한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해 이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 2만 9천여 명과 이 정상인 7만 3천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했습니다. 분석 결과 류머티즘 관절염과 관련된 유전자는 총 378개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98개 유전자가 생물학적으로 병의 발생과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 교수는 이번 연구가 새로운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표적 유전자를 찾아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세포는 자신의 불필요한 성분을 스스로 잡아먹는 자식작용을 하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죽게 만드는 표적 치료제 후보 물질이 발견됐다고 하죠. 네, 특정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이 암세포의 과잉 자식작용을 이제 유발한 건데요.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이런 방법을 이용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유방암세포주와 정상유선상피세포주에 특정 화학물질을 첨가한 결과 정상세포주보다 암세포주에서 세포사멸이 5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기존 항암제는 세포 자살과 관계된 유전자 돌연 변이가 발생해 그 효과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연구팀은 자식작용을 항암제 개발에 적용하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학 전문 학회지 자식작용 12월 후에 실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과학저널 네이처가 2013년에 10대 과학자를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까? 네, 지난 6월 이 미국 대법원은 기업이 인간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4년 넘게 미국 시민자유연맹 편에서 서서 인간 유전자의 특허 무효를 위해 싸운 과학자 타이나 시몬셀리 덕분입니다.
유전자 특허의 무효화를 이끌어낸 타이나가 네이처가 뽑은 올해 10대 과학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 첼라빈스크에 떨어진 운석 후 흩어진 운석 조각 사냥에 나선 러시아 과학자 빅토르 그로우프스키 교수 역시 10대 과학자에 뽑혔습니다. 그로우프스키 교수는 3번에 걸쳐 5kg 이상의 운석 조각을 찾아냈으며 10월에는 호수 바닥에서 570kg의 거대 운석 조각도 발견했습니다. 이 외에 인간 복제배아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한 미국 오리건대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교수와 에이즈에 감염된 채 태어난 신생아를 약물 치료로 완치에 성공한 존스 홉킨스대 데보라 퍼스트 박사 등이 10대 과학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한 주간의 과학계 이슈 알아봤습니다. 유승미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